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SDS의 디벨롭먼트 플랫폼이라는 거고요. 저는 그 SDS 개발실에 플랫폼 개발팀을 맡고 있는 변도산 팀장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30분 동안 좀 말씀드릴 부분은 SDS의 개발 플랫폼이 뭔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좀 시연을 통해 가지고 좀 구체화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많은 얘기들을 했습니다. 좀 전에 책임 상무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저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을 말로 하기보다는 여기 나와 있는 이 기업들을 보고서 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버라든지 우버와 토요타, 자동차 업계 우버와 토요타, 그 다음에 에어비앤비하고 메리어트, 아마존과 월마트, 뭐 이런 기업들을 보면 뭔가 차이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 기업들을 보면은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게 막연하게나마 어떤 느낌이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스타벅스 유명한 CEO 하워드 슐츠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은 케빈 존슨이라는 분으로 바뀌셨는데요. 이분이 2008년에 스타벅스를 맞을 때 스타벅스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스타벅스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가형 커피를 제공하는 업체지 않습니까? 근데 2008년에 굉장히 글로벌하게 시장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고가형 이런 커피는 잘 안 팔렸고요. 맥도날드라든지 던킨 도너츠 같은 이런 저가형 커피들이 잘 팔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타벅스 굉장히 힘들게 됐는데 이때 이 CEO께서 하워드 슐츠 이분이 이런 어려움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돌파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커피에 소프트웨어를 도입해서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이런 그 모바일을 통해 가지고 커피를 오더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벤트를 해서 싸게 해주고, 그다음에 각 개인별의 정보를 수집해서 개인화하고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그 위기를 극복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한 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보면 크게 세 가지의 비즈니스, 피플, 테크놀로지 이런 부분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한마디로 말하면 다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오늘도 많은 얘기를 했지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밑에 있는 요소를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회사는 굉장히 많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근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요소의 전문가들이 있어야만 하는 거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최고 경영층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기 위해서 플랫폼이 왜 필요할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개발 플랫폼을 말씀드리고자 왔고 SDS에서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플랫폼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필요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어떤 이유냐면 기업이 모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그런 기업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제조업체든 뭐 어떤 업체, 커피 업체, 심지어는 나이키, 신발 업체, 이 모든 기업들이 소프트웨어를 이제 개발하는 회사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그 하나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프로덕트라는 개념과 이런 플랫폼이라는 개념은 다르지 않습니까? 프로덕트라는 개념은 하나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것들이 모두 그 프로덕트의 디펜던시를 가지는 개발입니다. 근데 플랫폼은 여러 가지 프로덕트를 개발한다 하더라도 이게 쉐어드된, 공통화된 서비스들, 유니파이드 쉐어드 서비스라는 이 부분을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이 이제 많아지고, 그 다음에 또 개발이 굉장히 빨리 바뀌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만 개발하다 보면 또 다른 게 막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중간에 플랫폼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개발 측면에서 맨 밑단에 보시면은 개발 환경이 촉박한 프로젝트 일정인데 빨리빨리 개발을 해야 되는데 개발 환경을 더디게 제공한다고 하면 당연히 문제가 있겠죠. 그 다음에 프로젝트마다 유사한 개발 업무가 그때그때마다 계속 반복이 됩니다. 또한 기존의 경험과 개발 자산들이 축적되지 않고 계속 유실이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 다음에 뉴 테크놀로지가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플랫폼이 필요하고 그 플랫폼의 목적은 타임 투 마켓입니다.
SDS에서는 SDS 디벨롭먼트 플랫폼이라는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오른쪽을 보시면은 SDS의 클라우드를 통해 가지고 신속한 자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기에 인프라 자원뿐만이 아니라 시스템 소프트웨어들, 웹, 와스, DB 이런 것들을 파스 서비스로 즉시 받을 수 있고요. 또한 여기 보시면 개발을 하는데 필요한 UI 개발이나 비즈니스 로직 개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컴포넌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상위에 뉴 테크놀로지들, 지금 4차 산업 시대의 이 뉴 테크놀로지들과 연동하는 이런 부분들이 SDC 개발 플랫폼이 구축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빠르게 개발하는 부분들이 이제 필요한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개발만 하면 우리가 이런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잘 할 수 있을 건가라고 다시 되짚어서 질문을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어떤 기업을 하나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는 데는 그 뒷단에 뭐가 있냐면 굉장히 수많은 오퍼레이션 관련한 프로세스들이 있습니다. 상품을 기획해야 되고요, 상품을 딜리버리 해야 되고, 물류를 해야 되고, 프라이싱을 해야 되고, 기술 지원을 해야 되고, 고객 상담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작은 기업은 한 900가지 정도, 그다음에 큰 기업들은 뭐 대기업들 수천 가지의 프로세스들이 뒷단에 있는데 그것들을 다 오토메이션을 하지 않으면은 빠르게 대응할 수가 절대 없습니다. 그 말을 다시 얘기해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양의 개발 물량이 지금 우리한테는 있다라는 겁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백단에 레디가 돼 있어야지 전환이 빨리빨리 되는 거지. 지금 개발만 빨리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주어진 프로젝트만 한다고 해서 우리 회사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안 맞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개발 플랫폼 하면은 어떤 게 생각나나요? 대표적인 제품이 개발 플랫폼 하면 아마 그 AWS의 코드스타 같은 거를 떠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존 제품이죠. 그래서 이 코드스타를 보면은 뭐 코드 커밋, 그다음에 코드 빌드, 그다음에 코드 디플로이, 코드 파이프라인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ID 우리 개발 툴 ID 같은 거 클라우드9이라는 그런 제품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개발 플랫폼들을 보면 대부분이 다 데브옵스 툴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근데 SDS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데브옵스 툴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 보시면은 환경 구성 설계에 지금 데브옵스 툴들이 여기 지금 설계 라인에도 있고 환경 구성에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뿐만이 아니라 개발의 카탈로그라는 부분을 써서 자산을 재사용할 수 있는 체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 단계 신규로 만들어진 이런 소프트웨어들을 다시 유통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서 이 그 특장점을 하나로 엔드투엔드의 플랫폼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장점은 요즘 그 유행하고 있는 로우 코드라는 게 있는데요. 로우 코드라는 플랫폼을 혹시 그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시겠는데 그 MS의 파워앱스라는 제품이 있고요. 그다음 지멘스에도 그 맨딕스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구글에는 앱메이커라는 제품이 있어요. 이런 제품들이 코딩을 아주 작게 하고 그다음에 코딩을 아주 작게 하면서 이 그 개발 생성성을 아주 높이는 이런 걸 지향하는 플랫폼들을 우리가 로우 코드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SDS의 플랫폼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좀 구체적인 걸 좀 더 살펴보면요. 이 개발 환경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오신 고객분들이 본인의 그 회사에 클라우드 환경이 도입되어 있거나 아니면 우리 회사는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한다라고 하면 아마 이게 익숙하실 겁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 개발 환경을 구성하려고 하면 전통적으로 서버 전문가가 필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웹 와스 DB를 인스톨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또 거기다가 데브옵스 툴체인을 깔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개발 환경을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적게는 뭐 일주일, 뭐 많게는 뭐 한 달이 가량 걸릴 수도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하지만 클라우드 환경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파스로 여기 제가 그 인스톨이라고 하지 않고 배포라고는 용어를 썼습니다. 이 그 개발 환경을 이제는 인스톨하지 않고
배포하는 시대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파스에서 시스템 소프트웨어들을 배포하고 데브옵스에서 우리 그 개발 결과물들을 배포하는 이런 식으로 개발 환경이 구성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저 설계 단계를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설계를 한다고 했을 때 가장 크게 두 가지를 설계 단계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UI 디자인을 해야 되죠. UI 디자인을 해야 되고 그다음 또 한 가지는 개발을 바로 하기 일보 직전이기 때문에 보통 개발할 때 뭘 만들어야 되냐면 공통 모듈을 이 시기에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개발할 때 그 공통 모듈을 사용해서 빨리 개발을 할 거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SDS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디자인을 생각을 해보시면 UI 디자인은 사이트마다 그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런 UI 디자인 산출물 자체를 재활용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고객님들의 그 디자인 산출물을 이 사이트에서 만든 거를 저 사이트에서 쓴 건 아마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SDS는 어떻게 지금 이걸 전환을 했냐면 여기 보시는 이 네모, 이 카드 비슷하게 생긴 이런 것들이 다 쪼개면 뭘로 만들어질 수가 있냐면 UI 컴포넌트라는 걸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UI 컴포넌트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요즘 유행하는 그 스크립트 랭귀지가 이 뷰라는 랭귀지가 있고 그다음에 리액트라는 랭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뷰하고 리액트에 관련한 그 UI 프레임워크를 저희들이 제공을 해서 이 부분의 UI 컴포넌트를 재활용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SDS 내에 CX 혁신팀이라고 CX를 전담으로 하는 팀이 수백 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1년 동안 하는 프로젝트가 뭐 몇백 개가 되겠죠. 거기서 나오는 디자인 산출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CX팀에서 나오는 디자인 산출물들을 저희 개발 플랫폼 개발팀에서 받아서 저희가 컴포넌타이저에서 저희 플랫폼에 탑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빨리 이런 자산들이 이제 축적이 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사실 이후에 제가 좀 보여드리겠지만 이런 재활용률이라는 것은 굉장히 급속도로 올라가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그 설계 단계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두 번째 공통 모듈을 개발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개발을 할 때 그 개발자들이 그 공통 모듈을 받아다가 개발을 빨리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데브 스타트라는 개념으로 굉장히 많은 랭귀지에 대해서 스타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스타트라는 의미는 우리가 개발을 할 때 필요한 뼈대가 되는 코딩들을 미리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개발 툴에 이게 녹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개발을 하실 때 저희 툴로 개발을 하시면 이걸 클릭하면 그 랭귀지에 해당하는 샘플 코드들이 전부 내장이 되어 있어서 그걸 재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로드 코드라는 플랫폼들이 지금 좀 유행을 하려고 막 하고 있고 지금 막 붐이 일어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 로코드 솔루션들이 대부분들이 다 UI 베이스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UI 레이어에 있는 저런 컴포넌트들을 재활용하는 데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데 SDS에서는 이 UI뿐만이 아니라 UI도 당연히 재활용할 수 있고 비즈니스 로직도 이렇게 재활용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파란색 부분에 모바일 앱을 하나 개발을 하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저 라인을 따라서 쭉 가보시면 UI 부분에 콤보, 팝업, 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저기 콤보와 팝업은 이전에 다른 프로젝트에서 사용했던 UI 컴포넌트입니다. 그 부분을 재활용을 할 거고 뉴는 새로 만들 겁니다. 그 다음 밑에 비즈니스 로직 부분도 유사하게 여기에는 소스 코드도 있고 라이브러리도 있고 막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전 프로젝트에서 누적되어 있던 카탈로그 서비스를 재활용하고 저 뉴라는 부분만 만들게 되면 하나의 신규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웹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그 뉴 테크놀로지, AI, IoT 이런 블록체인 이런 기술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런 서비스들은 대부분들이 REST API를 제공하거든요. 그 REST API를 저희 카탈로그로 등재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필요한 부분만 새로 개발하면 되는 이런 식의 구조를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런 자산들을 올려서 그다음에 이걸 재활용하는 것을 제가 카탈로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그 카탈로그라는 게 그냥 그 API를 하나 등록해서 그걸 재사용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카탈로그에는 중요한 그 핵심 엔진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걸까요? 제가 좀 전에 그런 API들을 재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 이 부분이 어떤 게 되냐면 동시에 굉장히 많은 사용자가 이게 제대로 된 플랫폼이라고 하면 동시에 굉장히 많은 사용자가 그 API, 그 카탈로그를 동시에 접속했을 때 이게 아주 자연스럽게 스케일아웃이 되면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해야지 플랫폼으로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단지 그냥 API 콜만 연결해 준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런 그 카탈로그 서비스 이면에 그런 엔진이 내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카탈로그 서비스를 우리가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부분을 여기에 더 가지고 있냐면 여기에 그 자산 활용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카탈로그로 등재되어 있는 기존 레디메이드된 서비스들을 활용을 하고 또 없는 부분은 개발하잖아요. 그 개발 부분을 다시 업로드해서 자산화해서 다음에 또 쓸 수 있게 하는데 그냥 쓸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의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권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이 서비스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들만 쓸 수 있어.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검색 엔진이 들어있어서 빨리 찾을 수 있고 큐레이션이라는 서비스가 들어있어서 많이 사람들이 쓰는 거에 대해서는 그게 어떤 서비스인 많은 사람들이 쓰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그 서비스가 어떤 서비스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서비스가 큐레이션 서비스인데 여러분들 뭐 별표라든지 뭐 좋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엔진도 내부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또 갑자기 시련을 주시네요. 혹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 전에 이 컴퓨터 보실 동안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저한테 뭐 질문하실 분 있으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SDP 이 플랫폼이 다른 프로그램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SDS 자체 사용을 위한 건지. 예, 지금 시간이 가고 있기 때문에 맨 뒷장에 나올 거를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두 가지로 사용될 수 있는데 저희 아까 제가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합쳐져서 플랫폼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를 온프레임으로 다 설치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는 서비스를 이미 하고 있고 온프레임으로 저희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회사 내부에서는 또 회사 내부에서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필요한 부분만 선택을 해서 그 부분만 다시 온프레임으로 설치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클라우드 환경이 아니더라도 쓸 수 있는 컴포넌트들이 있습니다. 개방형으로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연히 저희 SDS 입장에서는 당연히 비용을 받아야 되고요. 베이직하게 받아야 되고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부 컨텐츠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료로 저희 이제 SDS가 만약에 업무를 수행을 한다 그러면 그 업무 수행용으로 일부 무료로 쓰실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이 장표 중에 지나간 것 중에 하나 빼뜨린 게 있었는데 그걸 좀 잠깐 설명드리면요. 지금은 그 옴니채널이라는 기술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 옴니채널이라는 기술이 어떤 거냐면, 옴니채널이라는 기술이 어떤 거냐면 하나의 컨텐츠를 만들어 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 채널로 지금은 서비스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웹으로도 서비스를 하지만 모바일로도 서비스를 하고 그다음에 타블릿으로도 서비스를 하고 이런 기술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것들이 어떤 디바이스가 됐든 간에 이렇게 그 UI들이 알아서 이렇게 변형되게끔 거기서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기술들이 이제 필요한데요. 이런 기술들이 지금 현재는 많이 개발되고 있고 그것 또한 SDS에서는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서부터는 시연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제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시연을 통해서 보시면 아마 이걸 조금 더 알 수 있을 겁니다. 어떤 건지 SDS에서 어떤 플랫폼이 좀 이제 다음 넘겨주죠. 자, 이분이 본사에 있는 매장 관리자인데 여기에 수백 개의 매장을 뭐 100여 개가 되는 매장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하는 역할이 뭐냐면 매장을 방문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 그 물품의 진열을 제대로 해놨는지 이 매출을 올리려고 하면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이제
이분이 어드바이스 하시는 분인데 이 수백 개의 매장을 돌아다니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생각한 게 옛날에 생각할 수 없었던 걸 생각하는 겁니다. CCTV를 분석을 해가지고 저 동영상을 분석해서 이제 그런 요즘 나오는 빅데이터 애널리시스나 이런 기술을 통해 가지고 본사에서 이 부분을 시스템을 통해서 관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들고자 하는 시스템은 이런 겁니다. 전체 매장 현황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매장별 상세 정보를 볼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매장 방문객 분석이라고 해서 이제 이 마지막 부분을 사실은 자기가 얻고 싶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런 리테일 회사는 첫 번째, 두 번째에 대해서는 당연히 마케팅 부서에서 이미 만들었던 겁니다. 이전에서 만들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걸 우리 플랫폼에 카탈로그로 등재를 해놓은 상태이고요.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신기술이기 때문에 이걸 가정하고 이 시스템을 저희 플랫폼으로 만들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개발 환경을 구성하는 겁니다. 몇 번의 클릭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파스 서비스나 그 다음에 데브옵스 툴체인을 인스톨하는 부분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게 3티어이기 때문에 웹아스 DB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웹을 아파치를 깔고요. 아파치를 선택하고 와스를 와이드플라이를 선택하고요. DB를 마이스QL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되면 수분 내에 이런 웹아스 DB가 기동이 됩니다. 다음. 이제 그 소스 저장소를 선택하고 지금부터 이제 그 개발을 하기 위한 툴체인을 구성을 하는 겁니다. 다음. 그 다음에 빌더 배포 구성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빌더 배포 파이프라인이 구성이 되는데 여기에서 컴파일을 하게 되면 다음. 이렇게 샘플 화면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몇 번 클릭을 따라락 하게 되면 샘플 페이지가 하나 나와요. 이 말의 뜻은 개발 환경 구성이 끝났고 내가 일부 테스트까지 한번 해봤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 화면을 아까 우리가 3단 레이어로 된 화면으로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거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UI 컴포넌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UI 컴포넌트를 가지고 그 화면 구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이 왼쪽 부분을 보시면 여러 개의 컴포넌트들이 있습니다. 라인 차트도 있고요, 바 차트, 뭐 파이 차트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아까 제가 저희 CX팀에서 만드는 사출물들을 저렇게 UI 컴포넌트로 잘라서 저희 플랫폼에 탑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탑재된 애들이 여기 다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드래그 앤 드랍을 하게 되면요. 자 해보세요. 이렇게 저희가 3단으로 원래 이렇게 넣고 싶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3단으로 이렇게 넣게 되면 컴포넌트를 가지고 이걸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이 소스 코드와 그 다음에 지금 이 UI를 동시에 볼 수 있는 거고요. 얘를 프리뷰를 보면 다음 이렇게 이제 화면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화면은 다음 데이터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화면을 구성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다음. 여기 이제 비즈니스 로직을 이제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제가 전체 매장 현황과 매장별 상세 정보는 이미 만들어 놓은 카탈로그라고 제가 말씀드렸었고요. 저희는 이제 신규로 필요한 것은 매장 방문객 분석이라는 저는 어널리틱 관련한 부분은 새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다음. 그래서 여기에 매장이라는 키워드로 저희 카탈로그 서비스에 들어와서 이게 저희 플랫폼입니다. 들어와서 검색을 하게 되면 전체 매장 현황과 매장별 상세 정보라는 게 카탈로그 서비스로 이렇게 등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전체 매장 현황을 눌러보시면 이 전체 매장 현황의 키 피처가 뭐고 이건 뭐 하는 서비스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좀 내려보실래요? 여기 들어오는 다양한 그 인풋 파라미터는 뭐고 또 그 리스판스는 뭐고 이런 것들이 자세히 살필 수 있고요. 다음. 이 카탈로그를 보니까 내가 원하던 카탈로그야. 이렇게 하면 Apply for Use를 선택하시면 이제 제가 그 권한을 얻으면 쓸 수 있는 겁니다. 다음. 유사하게 매장별 상세 정보도 그렇게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한 가지 말씀드릴 분, 저 오너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저 이종석이라는 분이 제일 처음에 이 카탈로그를 만드신 분이고요. 여기 컨택에 김비우라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현재 기술 지원을 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유사하게 이 스펙을 보고 쓰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그 매장 방문객 분석이라는 부분은 이제 우리가 코딩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건 코딩을 하고요. 다음.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만든 화면하고 굉장히 빠르게 프로그램들을 플랫폼을 이용해서 하게 되면 굉장히 빠르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겠죠. 다음, 좀 전에 새로 만든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이제 사세가 확장이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해외에도 브랜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해외 브랜치에서 자기에게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더 추가적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그런 일들을 위해서 다음 카탈로그로 눌러보세요. 지금 방금 만들어진 그런 분석 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카탈로그로 등재를 하는데 카탈로그 타입이 지금 5가지가 있습니다. API 타입이 있고 데이터 타입, 에셋 타입, 서비스 링크, 컨테이너 이미지 이런 5가지 타입이 있는데 이걸 API 타입으로 이용을 등재를 하고요. 하게 되면 맨 오른쪽에 나타나서 이제 해외 브랜치가 생겼을 때 이 카탈로그를 재사용해서 아까 같은 유사한 식으로 저희 플랫폼을 이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SDS 디벨롭먼트 플랫폼은 환경 구성부터 화면 개발, 비즈니스 로직 개발, 자산화 이르기까지 개발의 전 단계를 지원을 하게 됩니다. 다음. 아까 질문을 주셨는데 이 부분이 그럼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풀리 저희가 온프레임으로 설치해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자산만 선택해서 이 부분도 선택형으로 설치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벌써 이렇게 해서 구성해서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이미 17군데 정도는 지금 하고 있고요. 다음. 짧은 시간에 저희 SDS 플랫폼에 대해서 개발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렇습니다. 고객 여러분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완성될 수 있도록 삼성 SDS는 플랫폼, 피플, 테크놀로지 관점에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세션에서 여러 가지 하기를 하셨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이 준비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여러분들의 든든한 동반자,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